2002년 노무현 돌풍 이후에 특히 주목되는 게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지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민주당 후보들 경우에 뭐 어느 지역이나 다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나 호남 쪽에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호남 경선 일정을 한번 보면 25일에 ARS 투표가 시작이 되고 27일에 현장 투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1차 선거인단 모집 결과 전체 ARS 투표 선거인단 중 21%인 27만여 명이 이 호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아직 2차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인 이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일정, 그러니까 뭐 충청이나 이 영남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에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인데 문재인 캠프부터 전략을 좀 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기선제압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호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호남에서 과반 득표라는 기선제압을 통해서 이 대세론을 굳힌 뒤에 이 다른 지역 경선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호남 지역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4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순으로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국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끝내겠다. 이게 이제 문 전 대표 측 입장 전략일 텐데 그래서 호남에서 과반으로 이제 결정을 짓겠다는 거고요. 다른 캠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역전 발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격차를 한 자릿수 이내로 줄인 뒤에 이 역전을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경선이 충청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격차를 줄이게 되면 자신의 지역 기반인 충청에서 1위로 올라서거나 이 막판에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비슷하게 갈 경우에 충청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역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위 탈환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 현재 당내 주자 중 3위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지사를 끌어내린 뒤에 2위로 올라서고 차후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지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호남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오늘 TV 토론에서도 호남 이슈가 주로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특전사 복무 시절에 전두환 당시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대 후보들은 어떻게 전두환 씨로부터 표창을 받은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호남인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CG로 지금 보실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지난 1월 한 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문재인 캠프 측이 이걸 가짜 뉴스의 사례로 언급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오늘 이 문재인 캠프 측이 가짜 뉴스라고 비판을 해놓고선 정작 후보가 자랑을 하는 엇박자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안 지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주 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채로 계엄사에 잡혀가서 학교를 제적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창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뭐 그야말로 아까 나온 표현대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두환 씨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네, 이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색깔론으로 그동안 공세를 많이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금 희석하고 또 본인의 안보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해명은 어떻게 꺼냈습니까? 그래서 문 전 대표 측은 이 사병으로서 군 생활을 잘해서 부대장 표창 받은 걸 문제 삼는다면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표창을 받은 군인들은 모두 친박이라는 논리와 똑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가짜뉴스 사료로 언급을 했던 건 전두환 씨에게 표창을 받은 그 자체가 아니라 5.18 당시 받았다는 왜곡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공약 그리고 호남 관련 정책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은 우선 모두 당장 지역별 맞춤 공약을 이번 주 내놓을 전망인데요. 특히 최근 호남에 사업장이 많은 이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후보들이 앞다퉈서 반대와 우려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호남 민심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경선 ARS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게 23일이죠. 이번 주부터 이제 주말부터 시작이 되죠. 일단 그 민주당의 호남 경선 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